안녕하세요. 이교시입니다. 우리 활기차게 시작하기로 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너무 어마무시하죠. 경계선 성격장애, 그리고 연극성,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를 영화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성격 장애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간결하게 살펴드릴게요. 일단은 성격 장애는 인격 장애라고도 해요. 그래서 A군, B군, C군이 있었고요. 제가 1교시 때 A군을 다뤄드린 거예요. A군은 편집성 인격 장애, 분열성, 분열형, 이거가 해당이 되고요. B군은 반사회성, 경계성, 히스테리성, 자기애성. 이건 B군. C군은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B군에 해당되는 걸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B군 경우에는 좀 극적이고 변덕스럽고 또 연극적이고 또 사회적 대인관계가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불안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 호전되긴 하지만 제대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격 유형 검사로 또 이런 성격 장애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격 유형 검사했을 때 분열하고 통합이 있어요. 통합은 거의 5수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천품, 인품, 성품, 성격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매우 베리굿이에요. 그리고 오수준도 약간 좀 관리하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거지, 싸가지, 사이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성격 장애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유형들은 개혁가잖아요. 1번 유형은 5수준까지는 건강해요. 그런데 6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못해서 독단적이에요. 그러면서 강박성 성격장애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2번 유형은 조력가잖아요. 조력가는 요 자존심이 세요. 그런데 이게 건강하지 못하면 히스테리를 부려요. 너는 내가 사준 거 입어야 돼. 왜 안 입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것도 무서워요. 그리고 3번 유형은 건강하지 못할 때 이제 육수준을 딱 떨어지게 되면서 자기애성 성격장애 증상을 보이면서 아주 오만해져요. 그리고 4번 유형은 예술가형이잖아요. 이 예술가형은 5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기 몰두, 철회, 회피성의 성격장애 증상이 보이고요. 6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기애성, 7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을 보여요. 그리고 5번 유형은 6수준까지는 건강해요. 그런데 7수준으로 딱 떨어지게 되면 거절, 타인으로부터의 고립이 되면서 분열성의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6번 유형은 7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의존성, 8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편집성, 망상적인 증상을 보여요. 그리고 9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7번 유형은 낙천가형이잖아요. 낙천가형이 5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행 활동을 하면서 히스테리를 부리죠. 그리고 8번 유형은 건강할 때는 너무 멋있잖아요. 절대적 카리스마. 그런데 7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냉혹함, 타인에게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반사회성,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요. 9번 유형은 7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조금 억압을 하고 좀 타인을 무시하면서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이 9번이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9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의존성의 성격장애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호 유형에 따라서 건강 수준이 낮게 되면 그 낮은 그 수준에 따른 증상들이 있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성격 장애는요, 주차하는 것만 보고도 예측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보면 여기 잠깐 볼게요. 1번들은 이게 편집성이거든요. 보통 코너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좀 편집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주차할 때 코너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2번 있죠. 2번은 자기애적 인격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일단은 차도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래서 눈에 띄어요. 2번 유형 차들은. 아니, 2번 유형이 아니라 여기 자기애적 인격장애. 여기 번호는 2번이죠. 여기서의 번호는 여러분 성격 유형, 애니어그램의 번호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 의존성 인격장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 어디다 했나요? 보호받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예, 옆에 다른 차가 있어야 돼. 저도 조금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주차할 때 그 A차와 B차가 있는 그 사이에 주차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약간 이제 그 의존적인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5번 경계선 인격장애를 볼게요. 자, 5번 그렇죠. 네. 일단은 5번 경계에서 인격 장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드는 차는 일단 들이박아요. 그래서 차 사고 내고 그게 원래 작업 거는 거거든요. 유혹하려고. 건강하지 못할 때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차를 딱 막아놔요. 왜 그 차를 못 빼게 이렇게 막아놓는 사람 있죠. 그리고 막 그 차를 주차를 할 때 이렇게 막 다른 차를 방해하는 차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 뭐죠? 이거 7번 중앙에 딱 주차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한 이거 히스테리 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아주 그냥 기퉁이에 이렇게 주차한 경우가 보통 회피성 인격장애. 우리가 보통 아주 끝에는 주차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차들이 있는 안에서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여기에 있다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열성 인격장애는 10번을 찾아가 볼게요. 10번은 이거. 다른 차가 접근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간을 딱 주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1번 볼게요. 네, 우주에 주차한 것처럼 딱 주차하잖아요. 분열형 인격장애. 그래서 주차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장애 증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할 때는 이런 성격 장애를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차할 때 보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그 유명한 경계선 성격 장애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요. 정신증과 신경증의 경계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극과 극을 오갈 정도로 아주 크고 막 아주 막 따뜻할 때는 엄청 따뜻해요. 근데 막 이게 막 분노야지 이게 막 극과 극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해요. 그리고 어려운 충동 조절, 또 반복적인
자살 충동. 왜 그 이별 통보 받았다고 왜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경계선 성격 장애자예요. 이별했다고 여러분 자살 시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시도하죠. 그리고 매우 불안정한 대인관계, 또 만성적인 공허감과 우울감, 또 타인과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아주 오래전에 그 영화 있어요. 위험한 정사. 치명적인 하룻밤으로 인해서 그 남자 주인공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요.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가면 내가 유혹하면 넘어올 것 같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위험한 정사에서도요. 그 여자 주인공이 학회에 가서 그 홀을 딱 훑어보고 딱 남자 주인공을 딱 보게 돼요. 너는 내가 유혹하면 넘어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파악을 해서요. 그 남자 주인공을 유혹해요. 바로 넘어와요. 그리고 그날 밤 치명적인 하룻밤을 보내고 아주 달달하게 일주일 가까이 두 사람이 그 워크숍에서 즐겁게 보내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기만 하고 이제 다시 원래 자신의 가정으로 복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꼴 떨어지게 잘 지낼 때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딱 배신했어요. 날 버리고 갔어요. 이걸 용납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연락해도 남자가 안 만나주고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교묘하게 그 남자 주인공의 아내랑 와이프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놀러 가면서 남자가 이렇게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자기가 이렇게 안 만나려고 하는 여자가 딱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정말 그 극단적인 아주 그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거든요. 그런 어떤 그 위험한 정사에 나와 있는 여주인공이 바로 경계선 성격 장애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자, 다음 중 5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경계선 성격 장애예요. 이것도 여러분 검사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제공을 할게요. 자, 실제 혹은 상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해. 그리고 가대 이상화와 가소평가의 극단 사이를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정하고 격렬한 대인관계 양상을 보여. 또 정체성 장애, 자기 이미지나 자신에 대한 느낌에 현저하고 지속적인 불안정성. 또 자신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최소 2가지 이상의 경우에서 충동성을 보입니다. 무분별한 소비. 왜냐하면 경계선 성격장애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사치의 끝판왕들이잖아요. 사치를 엄청나게 부리죠. 그리고 물질 남용, 또 좀 도둑질. 그래서 왜 여러분 재벌인데도 도벽 증상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계선 인격장애예요. 그리고 부주의한 운전, 가식 이런 거에 충동성을요 2가지 이상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얘가 있어요. 또 반복적인 자살 행동, 제스처, 위협 혹은 자해 행동. 자해 행동하고 이별당했다고 자살 소동 부리고 다 이거 경계선 성격 장애 범주에 속하죠.
또 현저한 기분의 반응성으로 정동의 불안정, 강렬한 사파적 불쾌감, 가민성, 불안이 수시간 이상 지속이 되고요. 만성적인 공허감, 또 부적절하고 심하게 화를 내거나 화를 조절하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일시적이고 스트레스와 연관된 피해적 사고 혹은 심한 해리적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자, 우리 또 국내 영화 중에 얼굴 없는 미녀가 있어요. 뭐 이거 그 김혜수하고 김태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 지수는 자살 소동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자살 소동을 부린 이유가 뭐냐면요. 자축 파티가 있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파티를 열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고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영혼의 텅 빈 공허감을 느껴요. 세상 어느 것보다 더 강렬하고 견딜 수 없어서 손목, 동맥을 자릅니다. 이런 경우가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의 대표적인 거예요. 아니 내가 혼자서 자축 파티하는데 아무도 안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왔다고 고통받으면서 영혼의 텅 빈 느낌을 느끼면서 동맥을 딱 그은 거죠. 그래서 이 경계선 성격장애 좀 무서워요, 여러분. 원인은 뭐냐면요. 애착 욕구의 박탈. 그리고 외상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계선 성격장애 분들은요. 그러니까 외상이라는 게 트라우마잖아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불확실성 시대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 있고요. 치료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정서 중심.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빨리 발견해서 왜냐하면 이런 경계선 성격장애 분들은 그 나름대로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해서 불안한 현재 정서를 바로 잡아줘. 현실에 빨리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면 돼요. 또 잘못 지적하면 영혼이 털렸다고 또 자살 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감을 박탈시키는 기회를 경험해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왜냐하면 상처도 자꾸 받다 보면 거기에 무뎌지거든요. 필요한 거예요. 상처 치유, 비참한 어린 시절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 치료를 해줘야 돼요. 한계를 분명히 정하라. 이런 것들이 치료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나고 싶지 않은 또 존재가 있죠. 연극성,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진짜 너무너무 아니에요, 이들은. 네. 자,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삶을 영위하다 보면 단체나 모임에서 이런 존재는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주요 증상은 타인을 매료하지 못하면 자기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믿는 거예요. 상대방을 꼭 매료시켜야 돼 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배우처럼 자기 경험과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해 이들은. 이들은 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저도 어떤 그 연말이 되면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했었어요. 줌으로 이제 이거를 송년회를 했는데 그 송년회를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되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어마무시한 우리 그 여배우들이 입는 드레스 있죠.
막 레드 카페 깔려갖고 여배우들이 뭐 이렇게 시상식 할 때 입는 그런 드레스를 딱 입고요. 머리 모양도 딱 이렇게 하고요. 와인도 이렇게 딱 하고 막 뒤에도 집에도 분위기를 딱 하면서 여시처럼 춤을 추면서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제가 야 이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이런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게 유혹을 해요. 그리고 타인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으로 또 지각하고 힘들어하거나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송년회에 멋진 드레스 입고 뭐예요? 그 샵에 가서 머리 만지고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 받고 와인 딱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칭찬을 안 한다든지 예쁘다고 말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급격하게 힘들어하면서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률은 일반인의 한 2에서 3%고요. 정신과 내원 환자 중에 10에서 15% 정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연극성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일까요? 아래의 내용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히스테리성, 연극성 성격장애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관심에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쾌감을 느껴요. 자기가 여기에서 여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을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함을 표현해요. 그리고 타인과 관계에서 흔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도발적 행동을 해요. 자, 송년회인데 워크샵 성격이 있는 송년회예요. 그러면 굳이 가슴이 다 보이는 이거로 막 깊이 파인 진짜 가슴 선이 보이는 옷을 입고 남자들을 도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유부녀가.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또 감정의 빠른 변화와 피상적인 감정 표현.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육체적 외모를 활용해요. 막 가슴을 돋보이게 한다든지 뭐 40대 50대인데 뭐 이렇게 막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50대는요 50대에 맞게 입는 게 맞아요. 50대가 미니스커트 입고 허리까지 출렁거리는 긴 머리를 하고 이러면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히스테리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50대에도 그렇게 하고 다녀요. 긴 머리에 막 짧은 치마에 막 네일 아트 막 컬러풀하게 하고 막 가슴 막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지나치게 인상적으로 말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어요. 무언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 네. 그리고 자기 연극화. 연극조. 그리고 가장된 감정 표현이 있잖아요. 좀 가하게 막 이렇게 막 연극하듯이 표현을 한다든지 또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높은 피암시성. 또 대인관계를 실제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무도 간격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더 친밀하게 그렇게 생각해 실제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왜 부부도요 거리가 있어야지 서로 건강하게 독립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게 가하게 이렇게 친밀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연극성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5가지 이상이 되는 성격 장애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또 어떤 드라마가 있었냐면요. 그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데 선생님이 실습 나온 선생님이 이런 연극성 성격장애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학생이 자살하게 돼요. 자, 선생님이에요. 중학교에 실습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남학생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여자 20대 선생님이 중학교 남학생을 유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거기서 나와 있는 남자 주인공도 애정 결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 주인공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큰엄마 집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애정 결핍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친부모님이 주는 사랑과 이 큰엄마, 큰아빠가 주는 사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모성 결핍이 있는 남학생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 남학생이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된 그 상황에 그 유리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 유리 선생님이 미술 교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 딸애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강한 여자 선생님이라고 하면 경계선을 분명히 해서 더 이상 이 아이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1박 2일인가 뭐 이렇게 또 그 미술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학생들이 또 워크숍을 가나 봐요. 근데 아이가 뭐 청소년이니까 짝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 선생님이요. 남학생 입술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 선생님이 남학생 입술에 뽀뽀를 하는 거예요.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 입장에서 어떨까요? 선생님이 지금 성적 유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은 뭐예요? 선생님은 그냥 앉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이 여자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내 사촌형의 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하튼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거든요. 남학생이 선생님을 짝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주고 막 먼저 유혹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남학생이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내가 먼저 키스하고 내가 먼저 이건 뭐 그냥 거의 히스테리성이죠. 히스테리성과 경계선을 오고 가는 그런 여성인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어떤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계선 인격장애,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는요. 증상이 심하면요. 자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 사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치료받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원인을 볼게요. 왜 이럴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들은 바로 채워지지 않은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원이 있으면 원이 뭔가 이렇게 비어져 있으면요.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채우는데 이게 뭐 건강하지 못한 걸로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 공허감을 느껴요. 조금 외로움을 느껴요. 그러면 그걸 일적으로 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일도 해야 돼요. 논문도 써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낚시를 딱 한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친구들이랑 잠깐 좋은 카페에 가서 분위기 있는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골프를 한번 날려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건강한 쪽으로 내가 좀 생산적인 쪽으로 채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런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는 좋지 않은 걸 채우는 거예요. 인간 중독. 인간 중독. 아니면 약물 중독 뭐 이런 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찰리 채플린의 사례예요. 자기 애의 상처를 교모히 자극해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터득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마당새처럼 부려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말하자면 한마디로 마당새를 한 명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자기의 어떤 그 간열임 뭐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상대 남자가 자신을 도와주게 만들어요. 자기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도 뭐 그대가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당새 부려먹듯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뭐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놀랍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추구하냐면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상징되는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기야.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전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그래서 나는 상처받은 영혼 뭐 이렇게 해갖고 남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한다든지. 여자가 그러면 좀 그래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남자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자가 뭐 이런 히스테리성 뭐 영국성 그래갖고 이런 경우 또 누나들만 좋아하죠. 누나가 다 해주세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러면서 진짜 네. 여하튼 그래서 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자신의 생각, 정서, 행동에 대한 성찰과 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이거 너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남자잖아. 그러니까 이건 너가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만약 그 경우에 만약 여성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도 꼭 단체에 가면 그런 여성들 있잖아요. 꼭 꼬봉 한 명 만들어요. 내가 유혹하면 넘어올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애니어그램 4단계 때. 제가 그 100명이나 되는 보통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다 보면 1단계, 2단계 해갖고 그 이제 3단계인가 4단계에서부터는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인원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을 1단계, 2단계는 이제 남편하고 따로따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단계는 남편하고 같이 그 워크숍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좀 약간 정말 스마트해요. 스마트하고 막 지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 선글라스 딱 끼고 하니까 A라는 모 대학의 여자 교수가 남편에게 급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잖아요. 근데 부부니까는 이제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의자에 앉아도 그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놔두기 위해서 이제 의자가 3개면 이게 중간에다가 우리의 그 짐들을 놓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A라는 여자 교수님이 소라 교수님이라고 하는 소라 교수님이 갑자기 오더니 앉은 자세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 사이에 앉아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같이 앉겠다. 당신이 여기 앉는 거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남편 옆에서 알랑알랑 거리는 거예요. 그 여자 교수님이. 그래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좀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잠깐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마음을 다스리고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소라라는 교수님이 남편 옆에 또 쫙 앉아서 조르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 여자 교수님이 또
1박 2일이니까 저희들만 부부니까 또 부부라고 교수님이 또 방까지 이렇게 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만 이렇게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그 방에 또 이렇게 와 갖고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한 마음이 그다음 날까지 이어졌어요. 그랬더니 역시 윤우선 교수님 8번님이잖아요. 본능적으로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저기 조윤정 선생님하고 저기 오 박사님은 부부니까 그 경계선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1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라라는 여자 교수님이 다른 남자를 유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건 좀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쿨하긴 한데 너무 너무 이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부부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이대니까 제가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제 그런 경우에 윤우성 교수님이 딱 직시해 준 것처럼 해주는 게 어떤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제 그분도 아마 트라우마가 있겠죠. 나름대로 이제 남편한테 사랑 못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행동했는데 지금은 좋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특히 치료를 할 때는 특별히 이런 어떤 정서 경험을 명료화하는 작업이 필수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아주 이런 그 경계선, 연극성, 성격 장애를 다루면서 다중매체 사례라든지 또 이런 실사례까지 들려줬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축복합니다.